얼마 전 토요일에 논산에 사는 지인이 칠순잔치를 한다고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요즘 그런 잔치를 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제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 손녀가 할아버지 칠순잔치를 위해 사회를 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 손녀의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 발길을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의 천진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천진스러운 모습이 좋게 이야기해서 천진스러움이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버릇이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머나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이현우가 부릅니다.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을 바람은 텅 빈 마음을 스쳐가는데 차가워진 벽에 기대어 멀리 밝아오는 새벽 하늘 바라보아요.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 이제 그대 곁을 떠나가야 해. 외로웠었던 나의 메마른 그 두 눈에 그곳 따뜻한 사랑을 주었다.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대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걸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눈부신 햇살 아래 많은 사람들은 웃음 지며 걷고 있지만 차갑게만 느껴지는 가을 하늘처럼 온 세상이 낯설게 보여.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 이젠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 어두웠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 그대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난 그대에게 상처만을 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가을이 순식간에 깊어졌습니다. 기온은 가을의 끝자락인데 아직 나뭇잎은 푸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는가 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가을이 되니 여기저기 문학을 비롯한 각종 예술인들의 행사가 줄을 잇습니다. 저야 당연히 관심 가는 분야는 문학입니다만 그래도 가끔 다른 장르 동료들을 찾아 응원하기도 합니다. 이번 가을 들어 첫 번째로 우리 소금꽃 시문학회 14집 출판 기념회를 세종시청 4층에 위치한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자축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휴일이지만 마침 한글날이라 외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행교를 찾으며 휴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개되었던 시인들의 시를 골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김일호 시인의 시 바람이고 싶다 들려드립니다. 바람이고 싶다. 김일호. 겨울 외투를 벗지 못한 채 남풍에 실려 간간히 들려오는 화신에 귀 기울인다. 산천을 둘러보아도 갈 곳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 약속은 없어도 어디론가 바람으로 훨훨 날고 싶다. 낮은 몸 어디에선가 가녀린 새싹으로 움트듯 꿈틀대는 설렘으로 더워질 때 꽃잎 한 장 끊어 새벽 안개 자욱한 길 따라 어둠처럼 떠나고 싶다. 오랜 방황이면 어떠랴. 돌아올 길 지워진다 한들 어떠랴. 산들바람 재촉하는 봄길 따라가는 나그네 걸음인 것을 문득 투명한 바람이고 싶다. 때론 바람처럼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후를 털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처럼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인의 심정을 그려내신 것 같습니다. 김일호 시인은 항상 자유로운 모습으로 큰형님 같은 든든함이 있는 시인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세종시에서도 문학 예술 분야에서 큰 어른으로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요. 많이 배우고 뒤를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묵묵히 앞만 보고 가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셔서 함께하는 문학의 길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입니다. 김한중 시인의 시 콩나물 시루 소개합니다. 콩나물 시루 김한중. 발이 시렸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구멍난 바닥에 제각기 몸을 뉘고 꿈꾸던 시간이 마르지 않게 서로의 여윈 발목을 끝없이 적셔 주었다. 쳇다리를 지나 물바지 자배기 속으로 떨어진 물소리는 자주 꿈의 언저리를 적셨고 젖을수록 강해지는 꿈들은 조금씩 겨울의 빗장을 풀며 자랐다. 아무도 함부로 뿌리내지 않았다. 어깨에 어깨를 기대면서도 서로의 아픔과 기억을 더듬어 거리를 두고 서로가 일어서야 할 공간을 위해 몸을 움츠렸다.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한 줄로만 살아오를 것. 바닥을 알 수 없는 어둠의 깊이 제각기 허공을 향해 쏘아 올리던 작은 주먹 같은 별들. 어둡고 무거웠던 하늘을 밀어올리고 검은 보자기 속 헤아리던 시간과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겨울 아침을 녹이는 국 한 그릇, 어울려 위안이 되는 나물 한 접시가 되었다. 오래도록 꿈꾸던 자들의 열망을 모아 소박한 밥상을 다독이는 샛노란 희망이 되었다. 네, 콩나물 시루 속에서 콩들이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의지하며 자라는 모습을 그대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셨네요. 결국에는 밥상 위에 반찬으로 올려지는 모습까지 그려내셨습니다. 참 정겨운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 먹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방이든 사랑방이든 윗목에 콩나물 시루를 놓고 보자기로 씌워두고는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며 물을 주어 키워냈지요. 지금 생각하니 그런 모습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이 됩니다. 할머니 생각이 문득 납니다. 하얀 수건 둘러쓰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시던 그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이어서 보는 시는 신현보 시인의 건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배사 신현보. 나이 지긋한 친구여, 우리 이제 만나 술 한잔 할 때 술잔엔 이야기를 채우자. 독한 알코올 기는 줄이고 순한 이야기로 채우자. 노인이 따른 술잔엔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세월에 숙성된 지혜가 담겨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도 나이값을 해야지. 미움의 도끼는 미우고 그리움 가득한 이야기 담아 술잔을 들자. 건강한 몸,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술자리가 벌어지면 그 술자리의 목적에 따라 건배사라는 걸 합니다. 그 자리에 제일 연장자가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그날의 모임 성격에 따라 축하의 말이나 앞으로의 각오를 담아서 건배사를 하지요. 그런 건배사를 생각하며 우리들 삶의 미래를 축복하고 응원하는 의미의 시를 쓰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건배사를 해본 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자리에는 참석할 기회를 가지지 않기에 건배사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양희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 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한글날이 지나고 바로 이어지는 주말에는 세종예술제라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저도 제 시 하나 시화로 만들어 전시를 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세종시 문인협회에서는 이번 예술제에 시화를 전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는 우리들 시로 하고 그 시는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캘리그라퍼들의 손을 빌려 공동 작품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많은 관객들이 보시고 멋지다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작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더불어 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오영미 시인의 시 장흥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흥, 오영미. 후박나무 잎새 흐드러진 길 멀리 정남진 보인다. 처녀쪽 따라다녔던 나팔수, 고향이 장흥이랬지. 하마터면 장흥댁 될 뻔했지. 관광버스 안 차창 밖으로 천년 팽나무 보인다. 그늘 밑으로 개미들의 망중한 일하니 천관산을 등에 지고 떠난다. 멈춰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그가 거기 서 있는 듯 하늘에 관을 쓴 산마루에 뾰족한 바위 여럿 소곤거린다. 자꾸만 흐릿해지는 장흥 천관산. 나팔수는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실까? 오래전 추억의 한 자락 이야기네요. 장흥댁이 될 뻔했던 아름다운 추억도 담겨있는 시입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쯤 있을 거라 봅니다. 저 역시도 생각이 나곤 하더라고요. 인간은 추억을 되새김질하며 사는 동물이기에 그런가 봅니다. 이만큼 나이 들어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추하다고 생각되질 않습니다. 다음 시는 윤문자 시인의 월명공원 소개합니다. 월명공원, 윤문자. 신새벽 어둠을 뚫고 해가 떠오른다. 산과 산이 어깨동무를 하고 나무와 나무들이 팔을 벌려 광명을 맞이한다. 우리 여기 월명산에 높이 올라 기름진 성동들의 황금 물결 이루라. 우렁찬 곡조의 풍년가를 노래하며 눈부신 햇살을 찬양한다. 오곡백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넋이 되고 힘이 되는 저 햇살을 노래하자. 이 아침 폭죽처럼 온 세상 퍼져나가는 햇살 앞에 가진 자 따로 없고 없는 자 따로 없어라. 너와 나와 이웃과 이웃이 한껏 껴안고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 함께 축복을 온몸으로 받으라. 축복을 염원하라. 축복이여 영원하라. 이 시를 쓰신 윤문자 시인님은 소금꽃 시문학회의 최고 어른이십니다. 소금꽃이라는 문학회 이름도 윤문자 시인의 시에서 따온 것이라 우리 모임에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죠. 특히 윤문자 시인은 배우 강 부장님과 동기동창이십니다. 논산여중고를 함께 다니며 공부를 하셨답니다. 월명공원의 하루 시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가 아닌가 합니다. 희망을 주문 걸듯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시를 봅니다. 이응우 시인의 오디가 익어가는 계절 읽어드립니다. 오디가 익어가는 계절, 이흥우. 장미꽃 불 지펴서 검붉게 익는 오디. 흰백합 꽃향기에 내뿜는 수련처럼 그리움 감꽃 목걸이 밤꽃 향기 전한다. 뻐국새 울음 뉘어 감자꽃 열매 맺듯
어디로 물든 입술 웃음꽃 젖는 하루, 샛노란 꾀꼬리 한 쌍 숨바꼭질 바쁘다. 찔레꽃 명지바람 머물다지는 꽃잎, 묻 별빛 젖어들어 가슴속 몽든 앙금, 하진날 농익은 쪽문 한여름을 달군다. 이흥우 시인은 시조 시인이십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 오디가 익어가는 계절도 운율이 정확하게 시조를 따라갑니다. 시조는 우리들 시인들에게는 고조장단과 운율을 공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를 만나게 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옛날 시를 읽어보면 쉽고 만나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이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이어서 소개하는 시는 임종본 시인의 청명입니다. 청명, 임종본. 가슴속 숨쉬는 그리움으로 피어올린 백목년. 꽃잎 지는 소리에 지새운 밤 지나고 4월의 늪은 고요하다. 움트는 무종처럼 애달픈 사연,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띄우니 날아드는 노랑나비 개나리 꽃잎 속에 또아리 틀고 앉는다. 서슴없이 품어올린 유채꽃 켜켜로 탑을 쌓고 태동하는 보리밭에 자욱한 아지랑이 풀심한 한사랑 하나 들에 눕는다. 우리네 가슴마다 꽃피는 청명절기에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종달새 어느 새보다도 값지다.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하나인 청명에 대한 시입니다. 절기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농사일의 이정표 역할을 하곤 하는데요. 어느 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어느 때 거두어들이고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를 절기를 통하여 가늠하곤 하였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절기가 청명입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효신 해줄 수 없는 일, 015B 슬픈 인연 두 곡을 이어서 들어봅니다. 할 말이 있어 어려운 얘기 내게 힘겹게 꺼내놓은 내 마지막 얘기 내 곁에 있기에 너무 닮지 못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이별뿐이라고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저무지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아서도 내일부터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넌 달라지는 게 아니란 걸. 그렇다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단 걸. 해줄 수 없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야. 너무 사랑하면서 너를 떠나가는 일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도무지 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멀어져가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은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채진 두 마음을 우린 어떻게 잊을까.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날씨를 언급했는데요. 올가을을 보면 추석 때까지 더웠다가 이후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바람에 온갖 농작물들과 숲속의 식물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단풍이 많이 들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혹여 단풍이 들었더라도 그리 선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단풍이 들기도 전에 낙엽으로 먼저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계절이 우리를 낭만적이지 않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장미숙 시인의 시 어머니 2입니다. 어머니, 장미숙. 새벽부터 핸드폰이 요란하다.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겨우 핸드폰을 손에 넣는다. 여보세요? 이 몸은 괜찮냐? 그럼 괜찮지. 맨날 바쁘자?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잘 있나 해서. 응, 근데 엄마. 뚜뚜 뚜뚜. 수화기 넘어 울 엄마 벌써 들어가셨다. 허리가 꼬부러지기 시작한 구순의 울 엄마. 60이 넘은 딸년 걱정에 오늘도 가슴앓이 하신다. 네, 요즘 자주 보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늘상 그림자처럼 곁에 있으신 어머니지만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만큼 높고 큰 사랑이 있을까요? 아마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해지신 어머니의 모습이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행여 자식이 어머니 걱정할까봐 당신 하고픈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모습에서 서글픔을 느낍니다. 이어서 보는 시는 조현곤 시인의 시 노란 목련 읽어드립니다. 노란 목련, 조현곤. 비오는 어느 봄날 노란 우산 쓰고 샛노란 옷을 입고 그니가 나타났죠. 황사와 미세먼지가 몰려와도 다 품어 얄찍얄찍 스미듯이 그렇게 내게로 왔죠. 비가 오는 그날은 한 겹의 저고리를 벗고 또 한 겹 속살을 보여주듯 마음 창문을 열며 원래 나는 하얀 마음이었다고 솔직히 얘기했죠. 어쩌면 흰옷을 입고 오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기다렸다가 낯달 먹어본 듯 내심은 놀라웠었죠. 비 오는 내내 부끄러운 듯 온매무새 염이지만 아랑곳 없이 젖어오는 물향나 노란 저고리, 그대 그리며 살아온 게 늘 행복이었다고 그날 그 자리서 그렇게 솔직 고백하며 심살 내리듯이 가련히 쓰러지는 그니. 봄에 피는 목련도 여러 색깔이 있는데요. 그 중에 노란 목련 이야기입니다. 시를 읽다 보니 생소한 시어들이 눈에 띄입니다. 그니가 나타났죠 하는 부분의 그니, 얄찍얄찍 스미듯이의 얄찍얄찍, 심살 내리듯이라는 표현 등이 눈에 띕니다. 그런 시어들 덕인지 시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몇 번 읽으며 시의 맛을 즐깁니다. 시는 이렇게 새로운 시어를 찾아 완성하였을 때 기쁨이 2배는 커집니다. 시인은 이렇게 새로운 시어를 찾아 늘 여행을 다닙니다. 생각 속의 여행이지만요. 다음 시입니다. 조효정 시인의 노부의 봄 읽어봅니다. 노부의 봄, 조효정. 봄은 낭만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의 시작이다. 녹슨 농기구를 꺼내들고 힘차게 대지를 일으키지만 오히려 허리는 땅으로 굽는다. 오래된 호미 손잡이만큼 헐거워진 팔다리는 휘청거리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잡초뿌리는 파스를 붙여도 사라지지 않는 무릎 통증만큼이나 뽑히지 않는다. 농부는 주름 닮은 고랑에 앉아 차가운 바람에 땀을 식힌다. 가쁜 호흡 속에 살아온 인생이 들숨과 날숨으로 이어지고 무심히 지난 세월이 어깨를 짓누른다. 봄은 묵은 과거를 일구어 내일의 희망을 심는 계절이다. 새로 고쳐잡은 농부의 호미 끝에는 파르하니 봄까치 꽃이 환하게 웃는다. 조효정 시인은 요즘 농사일에 푹 빠져 사십니다. 말로는 작은 텃밭이라는데 가꾸어 내는 작물을 보면 절대 작은 텃밭은 아니더라고요.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크다고 하십니다. 퇴직 후 마련한 곳에서 농사일을 하며 쓰는 귀촌 일기를 보면 엄청 부럽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가끔 아내가 하는 텃밭일을 도와주곤 합니다만 저는 조효정 시인에 비하면 조족지열이 맞습니다. 이어서 보는 시는 최간수 시인의 나이 들 적에 읽어봅니다. 나이 들 적에, 최간수. 세상빛이 이렇게 고울 줄 몰랐네. 한적한 길섭 낮은 들꽃이 예쁠 줄이야. 아가 새엄마 찾는 애잔한 노래에 여울 돌아 안심하는 작은 물줄기도 흘러가는 구름 속에 평화가 사는지
작은 조약돌의 긴 역사가 기록된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아 손끝이 가볍다. 안개 속을 질주하며 물음표를 안고 한참을 헤매던 미로 속의 문답을 나이 드는 일은 나와는 전혀 다른 듯 철이 지나며 교차하던 찬바람이 와도 그저 무관한 시베리아 열차가 달리는 나와는 인연이 다른 세상인 줄 알았는데 멀리 줄다름쳐 온 삶이 차곡히 쌓여 가까스로 까치발로 안아보는 세상. 소유하고 싶던 선물을 받아 기쁨을 안고 1년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추억도 허무한 시간이 나이테를 흐렸던 실망에 모두 바람에 씻겨간 순간의 선물까지 기쁨을 낳은 소유물임을 이제야 알았네. 홀로 세상의 짐을 지고 버거웠던 일도 삶의 깊이에서 얻은 선물임을 이제 알았네. 나이 드는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았네. 나이 들어가는 모습과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상과 생각들과 바람이 어우러진 시입니다. 나이 들면서 더 단단해지는 생각의 틀,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로움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듯 여유롭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노영심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소개합니다. 최대승 시인의 시 바람이 바람난 날 읽어드립니다. 바람이 바람난 날 최대승. 동백나무숲 언덕에서 바람을 만났다.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안아들이는 동백꽃. 동백종 홀로 거친 바람 막아내고 앞섬은 파도를 깨트리고 있었다. 마량당집 젊은 부부 풍호제를 올리는 마음 간절하다. 앙다 물고 걷는 선돌이 쌍도 바닷길. 날선 바람은 바람나서 싸돌아다니고 장항 스카이워크는 자물쇠를 채워놓았다. 바닷바람이 휘몰려왔다. 수많은 편린에 날리는 바다. 파도는 울고 나는 걸었다. 내 덕 내 탓하며 한산소곡주 두어 잔에 둥둥 떠서 걷고 걸었다. 신성리 갈대밭 바람난 갈대. 목숨 같은 사랑도 질긴 인연도 일렁임도 한낱 날리는 바람이었다. 기볼포 전설은 바람으로 울고 백제의 탄식에 들려왔다. 아우성 그리고 바람. 제목이 신선합니다. 바람이 바람났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데요. 이렇게 보니 새삼 느껴집니다. 어디서 어디로 보러 가는지도 모를 바람의 잔해를 느끼며 그 속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갈 길을 잃었던 아득한 시절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가려니 망망대해요. 뒤로 가려니 높은 산이라 갈 곳을 몰라 했던 그때가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뒤죽박죽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최명규 시인의 시 아내 없는 날 읽어봅니다. 아내 없는 날 최명규. 꼬르륵거리는 배를 쥐고 어제 먹고 닦지 않은 냄비에 물을 올린다. 우리네 삶이 고양이 발바닥처럼 부드럽고 사분되는 일만 있을까만 다시 라면을 끓이려다가 밥이 아른거리지만 먹는 것이 대수랴 그까짓 밥해주는 거 별거 아니여. 예고 없는 맞싸움 끝에 고무신 한 짝은 친정으로 가버리고 구름이 바람에 쓸려가듯 말년으로의 걸음걸이 쉽지 않은 백년 해로다. 꼬물거리는 냄비 안을 바라보며 식사에 대한 기도를 드린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가슴속 가라앉은 심사도 꼬물거린다. 최명규 시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시는 아내분과 싸우고 쓴 시랍니다. 화가 난 아내는 친정으로 가고 혼자 남아 끼니를 해결하는 애잔함이 느껴지는 시인데요. 이 시를 소개할 때는 의외로 웃음바다였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나 추억들이 있었던 게지요. 다음 시 봅니다. 김송하 시인의 시 영인산 소개합니다. 영인산 김송하. 알을 품은 어미 새둥지처럼 은밀하고 포근한 영인산. 영인산은 봄나물 캐러 온 수다스런 새댁이다. 한여름 한낮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 어머니이고 건방진 여자친구의 은근한 미소다. 가을 들녘의 품넓은 아버지이고 왁자지껄 팔씨름 판버린 청년들이다. 겨울밤 독서 삼매경에 빠진 어느 소녀의 포근한 공부방이다. 영인산은 모두 함께 부르는 합창이다. 지그시 눈을 감고 듣는 심포니고 옛 선비의 시조가락이고 사물놀이 울림터이다. 들판에서 부르는 농부가이고 황혼 깃든 바다에서 항구로 돌아오는 통통배의 아리랑이다. 추억을 더듬는 사진첩이고 낯선 화가의 캔버스이고 포켓용 시집이다. 영인산, 신비에 쌓여있는 불멸의 영산이다. 다음에 소개할 시는 저의 시입니다. 봉곡사라고 하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봉곡사, 여기용. 봉곡사 종무소 툇마루에 앉으면 대웅전 마당 가득 펼쳐진 가을 햇살의 잔치를 본다. 잔디밭을 뛰노는 바람의 소리가 승무를 추는 여승의 발끝을 닮은 듯도 하고 바라춤을 추는 스님의 힘있는 모습도 닮은 듯하다. 가을 햇살과 바람은 이래서 좋다. 바라보는 눈길 속에 온갖 상상들이 나래를 펴고 그 상상 속에서 또 다른 기쁨을 느낀다. 활짝 열린 대웅전 문으로
수시로 드나드는 바람은 벌써 불심이 가득한지 바람에 옷깃엔 기분 좋은 향내가 가득하다. 봉곡사 그곳엔 바람도 햇살도 승복을 입었다. 아산에 있는 봉곡사는 제가 자주 가는 절입니다. 제가 등록된 원찰이기도 하고요. 찾을 때마다 아주 고즈넉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절입니다. 절을 오르는 길에 천년숲이라는 소나무숲이 장관인 곳인데요. 절을 지나 오르면 봉수산으로 오르는 산길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산행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곳이기도 하지요.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이렇게라도 하나쯤 있다면 참 좋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언제든 찾아 쉬고 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소금꽃 시문학교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드리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절주절 떠들긴 했는데 애청자님들 마음을 어지럽힌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안치환의 사랑하게 되면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대가 보고파서 오늘도 이렇게 잠 못 드는데 창가에 머무는 부드러운 바람 소린 그대가 보내준 노래일까. 보고파서